라야는 조용한 봄날 오후, 밖에서 놀고 있던 겨우 6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엄마가 남동생에게 물을 주러 잠시 집 안에 들어갔고 몇 분 후 다시 딸을 확인하러 나왔을 때 라야는 앞마당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엄마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 엄마는 이웃집 헛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헛간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본 광경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캐롤라인은 좀처럼 변하는 일이 없는 조용한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10살인 노아와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6살 소녀 라야,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키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거리 끝에 있었고 이웃들은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대부분 서로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마을의 정적에도 불구하고 캐롤라인의 집은 항상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리 바빠도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토요일 아침에 팬케이크를 만들어줄 시간은 꼭 냈습니다. 라야는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앞마당에서 몇 시간이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인형들에게는 진짜 친구처럼 말을 걸고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성을 쌓았으며 머나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오빠인 노아는 주로 책이나 비디오 게임을 하며 집안에 머물렀지만 라야는 늘 움직였습니다. 마치 잔디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대인 양마당을 가로지르며 춤을 추곤 했습니다. 옆집에는 50대 후반의 농부인 그레인저 씨가 살았습니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조용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수년간 그곳에 살았지만 그녀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주로 혼자 지냈습니다. 집 뒤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친절한 미소를 지녔으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캐롤라인은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수도관이 새거나 창문이 걸리는 등 무언가 고장나면 그레인저 씨는 연장통을 들고 나타나 별말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그는 어울리거나 대화를 나누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땅에 머물렀으며 말을 걸 때만 대답했습니다. 라야가 가끔 울타리 너머로 그에게 손을 흔들면 그는 지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한 번은 라야가 왜 그의 헛간 문이 항상 닫혀 있는지 물었고 그는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수년 동안 그곳에서 동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레인저 씨는 그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실을 겪었고 소박한 삶을 살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캐롤라인에게 그는 그저 믿음직하고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따스하고 화창한 오후, 온 거리가 활기차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탔으며 라야는 현관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큰 떡갈나무 아래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은 부엌 카운터에 기댄 채 최근 보험 청구건으로 보험사와 통화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창밖을 내다보며 어린 딸이 작은 드레스를 입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롤라인은 말 중간에 멈추고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네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라야의 인형들은 잔디 위에 흩어져 있었지만 라야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나무 뒤로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잊은 채 밖으로 나갔고 길 쪽으로 걸어가며 양방향을 살피는 동안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라야,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뒷마당을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양쪽 이웃집에도 가보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앞마당으로 달려가며 마치 라야가 갑자기 까꿍 하고 나타날 것처럼 주위를 필사적으로 살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5분 안에 캐롤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이웃들이 합류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색대를 조직해 라야의 이름을 부르며 차고 쓰레기통, 울타리 뒤를 확인했습니다. 동네 가장자리의 숲이 금세 수색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이웃, 그레인저 씨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뒤뜰에 있다가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커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라야가 없어졌어요. 캐롤라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방금 여기 있었는데. 그레인저 씨는 다른 말 없이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숲 근처의 키 큰 풀숲을 헤치고 다녔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없이 빠르게 움직이며 계속해서 라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몹시 동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캐롤라인이 눈물을 흘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을 때 그는 멈춰서서 그녀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모든 사람을 신문했습니다. 차, 집, 창고를 수색했고 수색견도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흔적도, 목격자도, 현장을 떠나는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기 직전 한 경찰관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뭇잎 아래에 부분적으로 묻혀있던 작은 빨간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즉시 알아봤습니다. 라야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발자국도, 단서도,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야가 사라진 후 며칠은 공포와 사이렌, 수색대의 혼란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경찰견들이 숲을 샅샅이 뒤졌고 라야의 웃는 얼굴이 담긴 전단지가 모든 전봇대에 붙었습니다. 온 마을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캐롤라인은 거의 잠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숲을 향해 라야의 이름을 외치느라 목소리는 쉬어버렸지만 아무도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면서 돕는 사람들의 무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매일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뉴스 취재진도 벤을 철수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히 반응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라야의 마지막 발자취를 되짚는 것처럼 마당을 걸었습니다. 밖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고개를 들어 희망을 품었지만 몇 초 만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깊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노아는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아들을 위해 강해지려 했지만 그녀는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고지서는 쌓여갔으며 빨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레인저 씨는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지만 꼭 필요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프를 가져다 주거나 잔디를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번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고장난 현관등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방문했을 때 별말 없이 부엌에 앉아 둘 사이의 침묵을 지켜주었습니다. 캐롤라인은 항상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그레인저 씨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곁에 앉아주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모든 단서와 제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그들은 캐롤라인에게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슬픔 상담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1년이 되던 날, 그녀는 사건 파일과 조용한 사과, 그리고 잊고 살아가라는 공허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싫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이 유령 들린 집처럼 느껴질 거라고 속삭였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라야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장소였습니다.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라야의 침대에 선물을 두었고 크리스마스마다 식탁에 그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놓아주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레인저 씨는 여전히 들렀습니다. 예전만큼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녀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폭풍으로 전기가 나갔을 때 그는 양초와 발전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다른 한 번은 노아에게 생일 카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친절은 때때로 캐롤라인이 가진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라야가 사라진 지 8년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한때 뛰어놀던 마당은 계절이 지날수록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캐롤라인은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지만 그 무엇도 진정으로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집, 같은 거리, 같은 기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제 18살이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고 목소리는 깊어졌으며 그의 눈에는 결코 찾지 못한 여동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가끔 캐롤라인은 그가 앞마당의 낡은 그네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롤라인은 이제 집에서 일했습니다. 라야가 실종된 지 1년 후 동정적인 시선과 속삭이는 대화를 견딜 수 없어 도서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일은 그녀에게 집중할 무언가를 주었지만 고통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깊이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정적을 깨고 큰 펑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싱크대 아래 파이프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욕을 하며 밸브를 잠그려 했지만 밸브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레인저 씨가 헛간 근처에서 무언가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레인저 씨, 그녀가 불렀습니다. 그는 즉시 고개를 들었고 그녀에게 달려오면서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안으로 들어온 그레인저 씨는 싱크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은 침착했고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캐롤라인은 너무 가까이서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근처에 서 있었지만 고마웠습니다. 그는 파이프를 고치고 어지러운 바닥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레인저 씨가 캐롤라인의 부엌 파이프 수리를 마쳤을 때는 이미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점심 직후에 도착했고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면 늘 그랬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꾸준한 존재감은 모든 것을 덜 스트레스받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날씨, 그의 농장,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대해 가볍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캐롤라인이 그에게서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그를 향한 연민으로 아팠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삶이 달라요. 그레인저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멀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죠. 외로움을 쫓아주니까요. 캐롤라인은 그가 아는 것 이상으로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녀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인저 씨는 자부심이 강한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일과 조용한 삶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캐롤라인은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게 하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흐른 후 캐롤라인이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 도와주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그레인저 씨는 망설이다가 작고 감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캐롤라인. 전혀 폐가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가족 같은 거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끄덕임과 함께 그레인저 씨는 동의했습니다. 캐롤라인, 노아, 그리고 그레인저 씨,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식사를 나누었고 대화는 수리 이야기에서 일상의 소소한 일들로 옮겨갔습니다. 그레인저 씨는 노아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묻고 얼마나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는지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순간이었고 캐롤라인은 노아가 나이 든 남자의 칭찬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보며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녁은 편안하고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레인저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이 전화는 받아야겠어요. 그는 갑자기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캐롤라인은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다급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평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캐롤라인은 잠시 문간에 서서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문을 닫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레인저 씨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재킷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서두르다가 잊어버린 것처럼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아, 그레인저 씨,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급하셨나 보네. 그녀는 재킷을 집어들고 그에게 전화해볼까 생각했지만 그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재킷을 발에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가벼웠지만 공기 중에는 이상한 무거움이 감돌았습니다. 캐롤라인은 재킷을 든 채 그레인저 씨의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현관에 도착해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레인저 씨, 그녀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의 트럭이 밖에 주차되어 있었으니 그는 집에 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집 옆으로 몇 걸음 옮겨 창문들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흥얼거리는 듯한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집 뒤의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풀이 발밑에서 바삭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레인저 씨,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 다시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리는 헛간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희미하고 떨리고 이상하게 리드미컬했습니다. 그녀는 헛간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은 언제나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낡은 자물쇠는 보통 잠겨 있었지만 이번에는 걸쇠만 걸려 있고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손잡이 근처에서 맴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밀어 열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더 크게, 그레인저 씨, 안에 계세요. 침묵. 그리고 안에서 또 다른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쩍이는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 캐롤라인은 재킷을 손에 꼭 쥔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연장, 사료포대, 상자들만 보였지만 소리는 더 깊은 곳, 건초 더미 뒤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무 문을 천천히 밀어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고 축축한 건초의 희미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가 흔들리며 헛간 전체에 으스스한 노란빛을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형체. 그녀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뒤로 물러나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간신히 전화기를 찾아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교환원이 안전한지 물었고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유지하며 내시라고 속삭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빨갛고 파란 불빛이 헛간 벽을 비추며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뒤로 물러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지만 신속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롤라인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이 혼란해서 충격으로 바뀌는 것을 몇 초 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밖으로 뛰쳐나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먼지와 함께 탁하고 퀴퀴한 공기로 가득 찬 헛간 안, 처음에는 낡은 연장, 건초 더미, 녹슨 장비들만 보여버려진 곳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경찰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뒤쪽의 벽 패널 하나가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드리자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뜯어내자 성인 남자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좁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길 끝에는 밖에서 잠긴 낡은 나무 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격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소녀. 그녀는 빛에 움찔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옷은 헐렁하고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크고 겁에 질린 눈은 방 안을 이리저리 훑었습니다.
그녀는 13살이나 14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달아빠진 회색 토끼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귀 하나가 없는 인형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라야.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토끼 인형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마치 눈을 깜빡이면 그들이 사라질 것처럼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라야였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방에서 8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익힌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녀를 담요로 감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순찰차 옆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토끼 인형을 여전히 품에 안은 채 헛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야는 깜박이는 불빛과 낯선 얼굴들에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시선이 캐롤라인에게 닿았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라야. 캐롤라인은 목에 맨 덩어리 때문에 거의 말을 잇지 못하며 속삭였습니다. 라야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엄마 후 그녀는 마치 스스로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듯이 이번에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캐롤라인은 그녀에게 달려가 딸을 팔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캐롤라인은 이 모든 것이 잔인한 꿈일까 봐, 놓아버릴까 봐 두려워하며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라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널 찾고 있었어. 한 번도 멈춘 적 없어. 라야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날 잊은 줄 알았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절대 아니야. 이 캐롤라인이 말했습니다. 절대, 아가. 매일매일 널 찾았어. 경찰관들은 충격에 빠져 침묵 속에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마침내 앞으로 나서서 라야를 의학적 평가를 위해 데려가야 한다고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괜찮은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캐롤라인은 대기 중인 구급차로 라야를 안내하는 동안 여전히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야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계속 엄마를 돌아보았지만 캐롤라인은 결코 손을 놓지 않고 그녀 곁을 걸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소녀가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헛간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안팎으로 드나들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작은 군중이 모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속삭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그레인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길 위로 달려왔고 셔츠는 땀으로 약간 젖어 있었으며 한 손에는 식료품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경찰차에서 헛간 근처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캐롤라인으로 그리고 열린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캔과 상자들이 땅 위로 쏟아졌습니다. 안 돼, 그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한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갔지만 그레인저 씨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는 자갈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는 항복하는 듯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듯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난 그녀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맹세코 해치지 않았어요. 캐롤라인은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뜬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레인저 씨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난 그저 다시 아빠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마침내 그를 덮치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8년 전 그날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나야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작은 장난감을 쫓아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내 딸 에밀리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그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눈, 같은 머리카락. 어쩌면 그녀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건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경찰에게 그녀에게 다가가 새끼 염소를 보고 싶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고 그를 따라갔으며 그는 그녀를 계속 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밥을 주고 홈스쿨링을 시키고 헛간 안에 작은 방을 만들어줬어요. 그녀는 묶여있지도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어요. 책과 장난감을 주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줬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절박한 눈으로 누군가 이해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내가 그녀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캐롤라인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모든 단어가 망치처럼 그녀를 내리쳤습니다. 라야는 살아 있었지만 그 모든 세월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레인저 씨는 그날 오후 더 많은 물품을 사기 위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나갔다가 재킷을 잊어버렸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저 다시 딸을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싸우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데려갈 때 헛간 문이 다시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림자 속에서 한 어린 소녀의 실루엣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8년을 잃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레인저 씨가 체포된 후 며칠은 캐롤라인에게 안개 속 같았습니다. 라야는 먼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지만 조용했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캐롤라인은 매 순간 그녀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이제 안전하다고 집에 왔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라야는 그 헛간 안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8번의 생일, 8번의 크리스마스, 학교도, 친구도, 엄마의 포옹도 없이 8년. 그녀는 더 이상 바깥 세상에서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장기 유괴 피해자들을 돕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부드럽게 일했습니다. 그녀의 진전은 더디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걸어가는 개를 보고 한번 미소 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헛간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거기에, 바로 그녀 앞에 있었는데 그녀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레인저 씨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에게 파이를 구워주었으며 새는 싱크대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의 딸은 그의 벽 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내가 놓친 신호는 무엇이었을까? 이웃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몇몇은 캐롤라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회의를 열어 후회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면서 그레인저 씨가 좀 이상하다고 항상 생각했지만 그가 아이를 숨기고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내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온 마을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경계하고 더 보호적이 되었으며 더 연결되었습니다. 라야에게 치유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뢰, 안전, 그리고 다시 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어두운 과거조차도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